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곧 죽을 상황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약을 훔쳐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선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싶다고 애원하는 동안 그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과 도덕은 당신에게 불굴의 것이겠지만 이것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 4가지 예시가 이를 설명합니다. 슈퍼맨은 그의 능력으로 어떤 위협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에 대한 절대적인 약속으로 인해 악당이 탈출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등의 일로 적군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외계 행성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의가 규칙을 깨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배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와도 발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심지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호하고 봉사합니다. 그들은 엄격한 도덕적 코드와 법률에 따라 정의, 질서 및 타인의 복지를 자신의 개인적 욕구보다 우선시합니다. 착한 법조인이 길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하면 주인을 알고 있거나 분실물 센터에 가져갈 수 있더라도 경찰서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일을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인간미를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보자, 만약 당신이 중립적인 선한 성향이라면 당신은 더 복잡하고 깊이 있습니다. 마을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선한 사람은 무엇이 더 공정한지 논쟁하는 데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할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그 결과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가 그의 유일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퍼즐과 같으며 첫눈에 옳아 보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한 결정도 처음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불안한 모순을 숨기고 있을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선량한 중립자라면 물을 돌려 다수를 구하기 위해 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면 반대편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도망갈 길이 없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정의하는 시스템이나 법률 집합이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사람들의 안녕이며 규칙은 당신에게 도구일 뿐 감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의 목표는 모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는 법적 한계 내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걱정은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루크 스카이워커도 이러한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제다이 전통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규칙이 그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다이들이나 그가 훈련받은 구조에 반대할지라도 아버지를 죽이라는 요구 대신 아버지를 구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선을 위한 그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중립적으로 선하다면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을 때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주인에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반항적으로 가자. 혼돈의 선한 정렬은 이유가 있어서 반항가라고 불립니다. 폭군의 통치 아래 사는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법은 명확합니다. 아무도 그곳을 떠날 수 없고 반기를 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외부인이 도착합니다. 그 시스템에 속하지 않고 협상하려 하지 않으며 동맹을 모으거나 평화로운 혁명을 조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폭군의 저택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훔치고 불을 질러 그가 도망가도록 만듭니다. 마을은 자유를 되찾지만 남겨진 혼란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돈을 지향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행동합니다. 이들은 규칙을 깨고 시스템에 도전하여 선을 향한 자신만의 길을 만듭니다. 전통적인 방법이나 즉각적인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법과 권위는 그들과 그들이 정의롭게 여기는 것 사이에 있을 때만 장애물입니다. 예를 들어 로빈 후드는 이 정렬의 고전적인 예입니다. 법을 벗어나 살면서 노팅엄 셰리프의 권위를 도전하고 부자들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규칙이나 설정된 구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의 방법이 혼란스러울지라도 항상 선의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규칙을 깨면서까지 사람들을 압제해서 해방시키려 합니다. 예를 들어 토니 스타크는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재치와 자존심은 그를 프로토콜을 깨고 권위에 도전하게 하지만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를 자신의 동맹국들과 충돌하게 만들더라도 말이죠. 혼란스러운 존재인지 선한 존재인지에 대한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을 깨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선을 위해 싸우는 것은 종종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지만 그 자유의 대가가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하면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메모와 함께 놓아두세요. 사람들은 선의로 행동할 것이라고 믿으며 약간의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에 들고 재미있다고 생각된다면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멤버십에 가입하고 지원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치 상징, 계행 상징, 모든 약물 등과 같은 논쟁적인 비디오를 계속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적 중립 정렬은 정말 좋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범죄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는 판사가 서 있습니다. 상황은 명확하고 증거는 확실하며 법은 판결을 요구합니다. 지켜보는 군중은 동정의 몸짓을 기대하며 당신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판사로서 그 압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도덕성을 해석하거나 마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법에 쓰여진 대로 법을 적용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어 공정성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종종 판사로 불리며 개인적인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입니다. 명확한 예는 매트릭스의 에이전트 스미스입니다. 스미스에게 시스템의 규칙은 절대적이며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의 무자비하고 감정 없는 접근 방식은 시스템의 법칙을 철저히 따르지만 인간적인 결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의 완벽한 표상입니다. 오비완 케노비는 특히 초기 단계에서 그러한 성향을 반영합니다. 제다이로서 그는 제다이 코드와 규율을 철저히 따르며 때로는 그가 내려야 할 결정이 도덕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를 준수합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법률 인물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이것입니다. 보호한다고 여겨지는 법이 상처를 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법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정의와 연민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할 때는요? 하지만 법정을 떠나 전쟁터로 가봅시다. 진정한 중립정렬. 전사가 전장에 있고 그의 맞은편에서 두 군대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인생의 모든 것처럼 양쪽 모두 자신의 대의가 정당하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 전사는 어느 쪽도 위해 칼을 들지 않는다. 대신 그는 관찰하고 분석하며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 어느 한쪽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돌이 통제의 불능 상태로 치닫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의 유일한 충성심은 균형에 있습니다. 그들은 선이나 악, 법이나 혼돈에 기울지 않는 균형을 맞추는 자들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있는 미묘한 힘의 체계이며 그들의 임무는 어느 쪽도 지나치게 우세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예를 들어 톰 봄바딜은 이러한 철학을 구현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중간계의 큰 갈등과는 거리를 두고 오직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고 자연 세계와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예는 아바타, 아앙의 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행의 초기 단계에서 아바타로서 그의 임무는 요소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국가들 간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등 상황에서 중립을 유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중립이 되는 것은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종 이러한 인물들은 행동이 그들이 보호하려는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가능한 결정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입할 때 결과는 놀랍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중립적이라면 개입은 거의 하지 않지만 개입할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알려진 혼돈 중립 성향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성격을 묘사합니다. 누군가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지도를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본능만을 믿습니다. 항구의 규칙이나 폭풍 경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목적지뿐입니다. 비록 그 자신도 무엇이 될지 모를지라도 혼돈 중립의 세계는 예측할 수 없고 즉흥적인 결정들로 가득하며 자유로워지려는 욕망에만 이끌립니다. 그들은 법, 질서 또는 도덕성에 강하게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충동에 따라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카리브해의 해적의 잭 스페로우는 이 성향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따라가며 즉흥적인 결정과 개인적 욕망에 따라 행동합니다.
종종 법과 규칙을 무시합니다. 데드풀은 또 다른 예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질서나 도덕을 별로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목표와 욕망에 중점을 둡니다. 혼돈 중립 캐릭터는 자유롭고 속박되지 않은 욕망에 의해 움직이며 특정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당신이 혼돈 중립이고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갑을 2번 생각하지 않고 가져가라. 둘째, 찾은 곳에 두고 와라. 셋째, 내용을 보고 나서 결정해라. 다시 말해, 당신도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고정된 도덕적 기준이 없다. 모든 것은 그 순간에 당신을 끌어당기는 것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이나 악에 강하게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이것은 법적으로 악한 성향의 경우가 아닙니다. 도미네이터라고 자주 불리는 이들은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규칙, 구조를 사용하는 캐릭터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질서와 통제를 믿지만 개인적인 이익, 권력, 지배를 얻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는 이러한 성향을 대표합니다. 제국의 법을 집행하고 자신의 야망을 추진하고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사용합니다. 해리포터의 볼드모트가 또 다른 예입니다. 법적 악당 캐릭터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망에 의해 추진되며 종종 냉소적이고 계산적인 접근 방식으로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확립된 시스템과 규칙을 사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갑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그것을 돌려줄 것이지만 규칙을 따르면서도 당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전달하기 전에 돈을 보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중립적 악의 정렬, 즉 조작자로 불리는 것입니다. 주로 개인적 이익과 자기 이익에 의해 동기부여되며 도덕적 규범이나 법률에 제한받지 않는 인물들을 설명하세요. 당신이 회의실에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 친절하게 미소 짓는 한 지도자가 이미 당신의 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며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제한하는 규칙이나 도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권력과 통제로 이어집니다. 이 정렬의 명확한 예는 왕좌의 게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음모의 달인 리틀핑거는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여 권력을 얻고 힘을 통제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하우스 오브 카드의 프랭크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심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윤리나 질서를 고려하지 않으며 중립적이면서도 사악한 캐릭터에게 목적은 항상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연민이나 정의를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진화와 생존, 그리고 권력에 가장 가까운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파괴자들이나 혼돈악의 정렬만큼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로 이동합시다. 너는 혼란으로 가득 찬 거리 한가운데 서 있다. 혼란스러운 악당으로서 너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한 존재다. 너는 수년간 쌓아온 구조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다. 계획도 없고 이념도 없다. 오직 파괴에 대한 욕망만 있을 뿐이다. 그것만이 너에게 만족을 준다. 법과 질서는 그저 장애물일 뿐이고 당신의 유일한 규칙은 가능한 한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혼돈의 사악한 정렬은 어떤 대의 명분도 존중도 타인의 복지도 따르지 않으며 단순히 모든 것이 붕괴되는 것을 보는 기쁨만을 찾습니다. 그들은 예측할 수 없고 잔인하며 도덕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세요. 그들에게 혼돈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커를 들 수 있죠. 특히 더 다크 나이트 같은 극단적인 표현에서요. 그는 사회 질서를 해체하는 것을 즐기는데 이는 어떤 대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죠. 조커는 혼란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으며 그저 혼돈 속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함께 여러분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다른 재미있는 동영상을 시청해주세요.